냉장고가 가족 건강을 망칩니다. 이현석 교수가 밝힌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음식 10가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품 영양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이현석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열며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그러나 꼭 드려야 하는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믿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매일 몇 번씩 열고 닫으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굳게 믿어온 곳, 바로 냉장고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와 현장에서 마주한 사례들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냉장고 상식 대부분이 사실은 잘못된 상식이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이 어느 집에서는 피로감과 소화불량으로, 또 어느 집에서는 간건강 악화나 알 수 없는 염증으로 조용히 아주 천천히 가족들의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같은 음식이어도 더 쉽게 탈이 나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런 시기에는 음식 하나, 보관 하나까지도 훨씬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는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시간을 멈춰주는 기계도 아닙니다. 다만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그런 민감한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섭게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맞는 정보를 알고 나와 가족을 지키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냉장고 속 위험한 10가지 음식은 여러분이 평생 드셔왔던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지만 생각보다 냉장고와는 맞지 않는 음식들입니다. 저 또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배우고 실험하고 환자분들 사례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오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이 1페이지에서는 딱 한 가지 마음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다고 해서 괜찮다. 그리고 지금 알았으니 오늘부터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은 이미 건강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 길을 조금 더 안전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의 냉장고를 독을 만드는 상자에서 건강을 채우는 보약 창고로 바꿔줄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문을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 냉장고에도 지금 바로 이 재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신선하게 먹으려고 냉장 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과 다르게 냉장고 속에서 이 음식은 조용히 변해갑니다. 처음엔 아무 냄새도 없고 색도 멀쩡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감지하기도 전에 몸을 해칠 수 있는 독소로 바뀌어 버리지요. 저 역시 연구실에서 수없이 마주한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제 겉으로 보이지 않는 변화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재료가 바로 버섯입니다. 여러분, 버섯은 살아있는 호흡하는 식재료입니다. 물기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서 조금만 습기가 많아도 금세 눅눅해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 어려운 곰팡이 독소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특히 60, 70대 분들이 자주 말씀하시죠. 버섯이 조금 미끌거리길래 아깝잖아. 찌개에 넣었지 끓이면 괜찮지 않겠어?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저희 어머니도 평생 그렇게 해오셨고 저도 어릴 때 계속 그렇게 먹어왔습니다. 그 누구도 틀린 건 아닙니다. 단지 정보가 없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버섯에 생기는 곰팡이, 독소는 끓여도 볶아도 삶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온에서도 형태를 유지하고 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 보관했다고 해서 나쁜 일을 만든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해질 뿐입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는지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시겠지요. 그럼 버섯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가장 좋나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버섯은 냉장고에서는 독이 되지만 냉동실에 넣는 순간 보약이 됩니다. 버섯을 얼리면 수분이 팽창하며 단단한 세포벽을 깨뜨립니다. 그러면 원래는 밖으로 잘 빠져나오지 않던 지방 태우는 성분, 면역 성분, 항산화 성분이 국물 속으로 훨씬 더 잘 스며들지요. 즉, 얼린 버섯은 오히려 영양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확인되었고, 실제 환자분들의 영양 관리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에 씻지 말고 밑독만 제거한 뒤 원하는 크기로 썰어 밀폐 용기에 담아 공기를 빼고 그대로 냉동, 그리고 필요한 만큼 꺼내 해동 없이 바로 요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알면 같은 식재료라도 독이 아니라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지식들이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 속 두 번째 재료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조금 더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재료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위험성을 더 놓치기 쉬운 음식,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참 고마운 음식입니다. 속을 편안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폐의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우리 시니어분들께 아주 좋은 자연식품이지요. 그런데 이 착한 고구마가 잘못된 보관 한 가지 때문에 우리 몸을 공격하는 위험한 음식으로 변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고구마 껍질의 작은 검은 반점이 나타났을 때 아이고 조금 썩었구나 하고 칼로 넉넉히 잘라내서 찌거나 삶아 드셨던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이 검은 반점은 그냥 썩은 부분이 아니라 검은 무늬병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자리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독소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삶아도, 아무리 찌고 구워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에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도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드시고 며칠간 심한 복통과 구토로 고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고구마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관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여러분이 고구마에서 종종 느끼셨을 그 쓴맛, 그건 절대 고구마 맛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독소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고구마는 따뜻한 작물입니다. 따뜻한 흙에서 자라고 차가운 온도에 특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싹 날까봐 오래 두려고 고구마를 냉장고에 넣어 두시지요. 하지만 고구마는 차가운 냉기에 충격을 받으면 마치 사람이 동상에 걸리는 것처럼 조직이 물러지고 상처가 생기며 안쪽에서 빠르게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절대 냉장 보관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추워도 바로 변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집에 꼭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서늘하고 어두운 실온입니다. 베란다, 구석, 다용도실, 신문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1215도 정도의 서늘한 공간, 신문지로 하나씩 감싸 보관, 구멍 뚫린 박스나 대나무, 바구니 사용, 이렇게만 해도 고구마는 12달은 거뜬히 보관됩니다. 오히려 냉장고에 넣어서 망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 한켠이 찔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혹시 가족들에게 나쁜 음식을 준 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작은 변화가 건강을 바꿉니다. 생활을 바꾸고
나아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제 세 번째 재료.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오해가 많은, 그리고 두 가지 독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위험한 식재료. 바로 감자 이야기입니다. 감자는 참 든든한 음식입니다. 배를 부르게 하고 위를 편안하게 하고 많은 집에서 자주 찾는 국민 식재료이지요. 그런데 감자는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심지어 냉장고에 넣어도 독, 실온에 잘못 둬도 독이 생기는 아주 까다로운 식재료입니다. 첫 번째, 던 냉장고에 넣었을 때 생기는 독. 여러분,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색도 그대로고 냄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냉장 보관이 더 신선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냉장고 속 차가운 온도는 감자 속의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당이 많아진 감자를 12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튀기거나 볶거나 전을 붙이면 바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 추정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추정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동물 실험에서 강력한 발암성을 보였고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된 물질입니다.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감자전, 감자튀김, 감자볶음, 이게 모두 120도를 훌쩍 넘는 조리 방식이죠. 그래서 냉장 보관한 감자가 특히 위험한 것입니다. 전분당 고온 조리 발암 물질 생성. 이 공식은 과학적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나도 그렇게 해 먹었는데, 우리 아이들, 손주들 많이 해줬는데,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정보였을 뿐입니다. 오늘 알았으니 앞으로는 안전한 방법을 알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만약 어쩔 수 없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면 요리하기 전에 딱 한 가지 행동만 하시면 됩니다. 찬물에 15분 담그기입니다. 감자의 당 성분은 물에 아주 잘 녹아 나오기 때문에 15분 정도만 담가 두셔도 유해물질로 변할 수 있는 당이 대부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버리고 새 물로 한두 번 헹군 뒤 전이나 볶음, 부침을 하시면 그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바로 찌거나 삶아 먹는 것입니다. 물은 아무리 가열해도 10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발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더 실온에서 잘못 보관했을 때 생기는 독. 감자를 실온에 두면 또 하나의 위험이 시작됩니다. 바로 솔라닌이라는 맹독입니다. 잎도, 줄기도, 싹도 모두 독성을 가진 감자의 자연 방어 성분이지요. 햇빛이나 형광등 불빛에 닿으면 감자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초록색 부분과 싹은 솔라닌이 아주 고농축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이걸 드시면 심한 복통, 구토, 설사, 두통, 심지어 어지러움과 신경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워서 초록 부분만 잘라내면 되지 않나? 라고 하시는데요. 안타깝지만 솔라닌은 껍질 아래 깊숙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려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솔라닌 역시 끓여도 볶아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록 감자, 쌍난 감자는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그럼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710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공간, 직사광선, 형광등 불빛 금지 가능하면 종이 상자, 바구니 사용, 그리고 사과 한 2개를 함께 두기. 이 사과 한 알이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싹이 트는 속도를 크게 늦춰줍니다. 하지만 양파와는 절대 같이 두면 안 됩니다. 양파와 감자는 서로를 빨리 썩게 만드는 궁합이 나쁜 식재료입니다. 이렇게만 보관하면 감자도 한두 달은 거뜬히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재료인 감자까지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너무 익숙한 식재료들이 이렇게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알아가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지키는 길 위에 계십니다. 이제 숨을 한번 고르고 네 번째 재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버섯, 고구마, 감자처럼 독소나 발암물질을 만드는 위험 식재료를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재료들은 우리의 몸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냉장고에 넣는 순간 본래의 맛과 품질을 잃어버리고 돈을 버리는 결과를 만드는 식재료들입니다. 이 이야기도 시니어분들께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식재료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고 귀한 시대니까요. 음식은 버리기 아깝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잘 보관해서 오래 두고 싶고 그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음식의 질을 더 빨리 떨어뜨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냉장고 안쪽 차가운 곳일수록 더 신선할 거라 생각하며 가장 깊숙한 칸에 넣어두는 그 음식 바로 마요네즈입니다. 네 번째 재료 마요네즈 상한 게 아니라 분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멀쩡했던 마요네즈를 냉장고에서 꺼냈더니 기름과 누런물이 따로 놀고 덩어리가 생기고 맛이 텁텁하고 씹히는 느낌이 이상해진 아이고 상했구나 하고 아깝게 버리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마요네즈 사실은 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분리된 것뿐입니다. 마요네즈는 기름, 달걀, 노른자, 식초 이 세 가지가 섞여 만들어지는 음식인데 냉장고처럼 너무 차가운 환경에서는 이 재료들이 서로 은근슬쩍 난 너랑 못 섞여 하고 따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냉장고 깊은 곳에 넣어두면 맛과 식감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음식이 상한 것이 아니라 온도 때문에 성질이 변해버린 것이죠. 마요네즈의 명당 자리는 어디일까? 여러분이 마요네즈를 가장 오래,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위치는 아이러니하게도 냉장고의 가장 따뜻한 자리입니다. 바로 냉장고 문 쪽 선반입니다. 냉장고 문은 여닫을 때마다 안쪽보다 온도가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가죠. 이 완만한 온도가 마요네즈를 가장 편안하게 유지해 줍니다. 가장 안쪽 선반, 너무 차가운 냉장고 문 선반 적정 온도 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십시오. 마요네즈는 개봉 후 1년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개봉 전에는 더 오래 갑니다만 뚜껑을 열고 공기와 닿는 순간 천천히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돈 아까워서 오래 두면 결국 맛이 변해버리니 열었으면 가능하면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보관 상식들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차가우면 더 좋다, 냉장고에 넣으면 다 오래 간다. 이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지 누가 교육해 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고 계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저도 강의 시간마다 어르신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아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작은 지식 하나가 식재료의 수명을 늘리고 돈을 절약하고 건강까지 지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5번째 재료는 많은 분들이 신선하게 먹어야지 하며 냉장고에 넣어두는 음식이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기름을 썩게 만들고 산패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여버리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제 5번째 재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올리브 오일을 집에 하나씩 두고 계시지요. 심장 건강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귀하고 좋은 올리브 오일을 냉장고에 넣는 순간 오히려 더 빠르게 썩어가는 길을 열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5번째 재료 올리브 오일 차가워서가 아니라 온도 변화 때문에 썩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선하게 먹어야지 하고
올리브 오일을 냉장고에 넣어 두십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넣으면 기름이 하얗게 굳어버리고 쓸 때마다 실온에 꺼내 녹이고 다시 냉장고로 넣고 이 과정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죠. 바로 이 꺼냈다가 넣었다는 온도 변화가 올리브 오일을 가장 빠르게 산패시키는 원인입니다. 온도 변화가 생기면 병 안쪽에 작은 물방울이 맺히는데 이 물이 기름 속으로 조금씩 섞여 들어가며 기름을 썩게 만듭니다. 기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시간도 아니고 차가움도 아니고 바로 물입니다. 물과 기름이 만나는 순간 산패는 급격히 빨라지고 맛은 떫어지고 건강에 좋던 성분들도 빠르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냉장고 보관은 오히려 기름에 독을 타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올리브 오일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답은 단순합니다. 어두운 곳, 서늘한 곳, 공기가 닿지 않는 상태, 즉 실온의 수납장 안쪽이 가장 좋습니다. 가스레인지 옆처럼 뜨거운 곳은 절대 안 되고 햇빛이 비치는 곳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봉 후에는 3달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워서 조금씩 아껴 먹으면 오히려 더 빨리 상해버리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정반대로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5번째 올리브 오일을 이해하셨다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6번째 재료, 들기름입니다. 앞서 배운 내용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실온이 정답이라면 들기름은 실온 보관이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들기름에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이 다른 기름보다 훨씬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는 건강에 좋은 만큼 빛, 열, 공기에 아주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온에 두고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정말 빠르게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산패된 들기름에서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아니라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즉, 몸에 좋은 기름을 잘못 보관하면 오히려 독소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실온, 들기름은 냉장.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가정에서 기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수많은 건강 문제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건강을 향한 가장 큰 실천입니다. 실온 보관하는 순간 좋은 기름이 독이 됩니다. 여러분은 들기름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조리대 한쪽, 양념장 맨 앞, 밥상 가까운 곳처럼 손이 닿기 쉬운 자리에 두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들기름만큼은 그렇게 보관하면 안 되는 기름입니다. 왜일까요? 들기름은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정말 귀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오메가-3는 빛, 열, 공기에 유난히 약한 지방산입니다. 그 어떤 기름보다도 빠르게 산패됩니다. 병을 한번 여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되고 실온에 두면 그 속도는 몇 배로 빨라집니다. 산패된 기름에서는 특유의 비릿함, 상한 냄새가 생기며 나쁜 지방, 심지어 발암물질까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기름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들기름의 올바른 보관은?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조건 냉장 보관, 절대 투명 병 금지,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짙은 색병이 가장 좋음. 뚜껑은 사용 후 바로 꽉 닫기. 개봉 후 12개월 안에 모두 섭취. 들기름은 개봉과 동시에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냉장 보관을 잘해도 2달이 지나면 품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껴 먹어야지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 기름은 오래 두고 조금씩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특히 들기름만큼은 사온 뒤 1~2달 안에 끝낸다. 이